요즘 당신은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알람을 끄고 나서도 한참을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씻고 나와서 옷을 고를 때도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일아닌데 이런 것들이 다 귀찮아요. 회사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업무는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매일 한 통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데 당신만 끼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끼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또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 문득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SNS를 켜면 더 그래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매일 조금씩 무너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참고 버팁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런데 내일이 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도, 이번 달이 지나도 그 무게는 그대로예요. 어쩌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또 스스로에게 물어요. 내가 약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인생이 안 풀린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참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면서 억지로 버텨요. 괜찮은 척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씁니다. 감사한 일도 많잖아 하면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마음을 비우려고도 합니다. 명상 앱을 깔아봐요. 요가 영상을 찾아봅니다. 생각을 비워야 해 하면서 머릿속을 깨끗이 지우려고 노력하죠. 혹은 바쁘게 살아요. 일을 더 합니다. 취미를 만들어봐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당신도 이미 다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잠깐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참으면 참을수록 어느 순간 터집니다. 긍정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져요. 비우려고 애쓸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고치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바꾸려고, 덮으려고 했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마음이라는 건 고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라면요. 그러나 정약용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찰해야 할 움직임으로 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마음의 본래 모습이니까요. 문제는 그 흔들림을 모른 채 끌려다니는 거였습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자기 마음을 보는 것. 그는 발견했습니다. 마음은 절대 고요하지 않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무언가가 떠올라요.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은 계속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마음은 움직여요. 이건 비우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단순한 답을 내놓았어요.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고요. 파도가 일 때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파도가 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지켜보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약용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보는 순간 이미 달라진다는 걸. 정약용도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그도 흔들렸어요. 유배지에서 보낸 첫 해, 그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가족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억울함에 분노했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끝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발견했어요.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에는 정확한 순서가 있다는 걸. 먼저 감정이 일어납니다.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것들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감정의 생각이 달라붙어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생각들이 감정을 키웁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만들어요. 그렇게 커진 생각은 집착이 됩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 자기 전에도 그 생각.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죠.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이게 인생이 안 풀린다고 느끼는 순간의 정체예요. 당신의 인생이 실제로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의 시간에 상사가 당신 의견을 무시했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퇴근길에 생각이 붙습니다. 내가 무시당한 건가? 나는 이 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을 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샤워하면서도 그 생각이 맴돕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이 싫어요. 상사 얼굴을 보기 싫습니다. 회의가 두려워요. 이제 문제는 상사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정약용은 이걸 정확히 봤습니다.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흔들림을 붙잡는 게 문제라는 거요. 파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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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흔들림을 없애
대신 아주 단순한 연습을 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오고 있다고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면 분노가 일고 있다고 인식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면 생각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아차렸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보는 순간 뭔가가 달라져요.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보게 돼요. 그 틈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계속 붙잡을 건지 그냥 흘려보낼 건지. 정약용은 이걸 매일 연습했어요. 고요를 결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연습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림을 보는 그 자체가 이미 고요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중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 지금 내 마음이 무겁구나 하고 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당신 인생을 한 번에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작은 틈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린다고 느낄 때 문제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